맞습니다. 자, 다시 말할게. 저희가 이제 수학은요, 사실 8시간 동안 저희가 보통 저희 학원은 8시간 정도 진행해요. 저는 2시간씩 4번을 할 건데, 이게 이제 8시간 동안 특히 수학이란 과목은 뭔가를 사실 하기에 이게 시간이 좀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시중에 있는 어떤 책들, 뭐 저도 다른 과목은 잘 모르지만 뭐 어떤 과목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동안 할 만한 그런 뭐 얇은 책 이런 게 나오기도 하는데, 수학은 제가 안 찾아본 게 아니라 설명서 쭉 봐도 그 책 한 권을 8시간 동안 끝낼 수 있는 책이 없어요. 그러려면 이게 뭔가 그런 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번에 뭐 할까 이제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수업자를 다 모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표지에도 써 있는데, 간단하게 OT 진행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저희가 일단은 이번 여름방학니까 오늘부터 해서 총 4번,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하시면 그 다음 주에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4번 진행할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보통 이제 경우에 따라 그 8시간밖에 안 되지만 좀 선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이제 어떤 거 준비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좀 시간도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정규 수업 시간에는 집합부터 하고 있잖아. 너는 실제 시험 범위가 여기부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학기 여기부터. 그래서 아마 예상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여기 원의 방정식부터 도형의 이동이란 것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집합과 명제. 그러니까 좀 이제 보통은 명제까지인데 좀 길어지면 함수 앞부분까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 방학 특강 때는 요거 2개를 할 건데, 제가 예은이가 있었구나. 예은이, 너는 제 기억에 너가 우리 학원에 온 게 3월달이죠? 3월 중순쯤에 왔는데 예은이 물어볼까? 혹시 예은이도 다른 학원에서 하다가 요거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원이란 거 혹시 배웠던 적 있어요? 네. 그럼 다들 일단 이론상 처음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제 성격 알잖아요. 말은 이렇게 해도 항상 또 이제 수업 들어가면요, 말이 많아집니다. 뭔가 내가 너네를 못 믿는 건지, 아무튼 좀 설명을 다시 해볼 테니까 복습을 좀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설령 기억이 안 나도 마음가짐은 겁먹지 말고 복습하는 마음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자,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제가 편집을 한 건데, 책 이제 몇 권? 3권. 이게 이제 3권짜리야, 3권짜리. 자, 앞에 있는 여기 바로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여기 약간 겉에가 보여요. 넘겨보시면 이제 표지도 하나 만들어봤어. 너네 좀 구분 잘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쓰고 있는 날성명이라는 책과 베이센이 있는데, 근데 이게 베이센 가보시면 여러분 이 책은요, 계산도 있지만 유형도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저희가 이번 8시간 동안 유형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일단은 이 책에서 제가 계산만 편집을 딱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제 만렙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그 책 이름이에요. 보통 게임에 쓰는 말인데, 아무튼 뭐 만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또 계산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자, 써보세요. 일단 오늘 수업 나가고 나면 오늘은 뭐 숙제 검사할 거 없잖아. 요게 이제 숙제가 나갈 거야. 오늘 배운 거를 다음 주 이 시간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 동안 한번 드려볼게요. 대신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걸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 몰아서 푸는 것도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약간 뭐랄까, 오늘 요거 날쌀하잖아요. 요걸로 수업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오늘 중으로 풀어보든 혹은 빠른 시일 내에 풀어보시고, 요걸 이제 하루에 하나 정도씩 한다는 생각으로 한 3번에 걸쳐서 복습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번 여름방학 끝나고 곧바로 이제 요거부터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책 여름방학 끝나면 거의 끝내도록 스케줄 짜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면 바로 이거 나갈 건데, 그때는 죄송하지만 지금처럼 계산 설명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 책 3권 풀어보면 계산 정도는 될 거예요. 3권 풀어봤잖아. 아시겠죠? 해서 숙제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것도 안 드렸구나. 요거 드리겠습니다.
박지장을 듣고 봤어요. 자, 여기 넘겨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또 뒤로 갔네? 네. 넘겨보시면 이게 답안지예요. 제가 이번에는 따로 좀 했거든요. 그래서 후역시나 뒤에 넘겨보시면 이게 뭐 날선이형 써있는 페이지가 있고, 근데 일단은 약간 보시면 디자인이 달라요. 딱 보면 티가 날 거예요. 디자인 바뀌면 새로운 식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뭐 여러분들 특강 관련해서 뭐 궁금한 점 있나 그러면?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오늘도 새 친구 빠지는데 이제 아마 영상을 보시겠죠. 이거 물어봐야겠다. 요거 이제 말 못하는 영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도 뭐 저희 학원 방학도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 또 스케줄이 다르면 빠질 수 있잖아요. 괜찮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저희가 빠지면 특히 이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빠졌는데 예은아 빠졌는데 제대로 피드백이 안 되면 이 과목은 정말 약간 갑자기 그 순간부터 그동안 잘해오다가 갑자기 그 순간부터 약간 이 과목이 좀 되게 지옥 같아집니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뭔가 이제 중간에 어디 부분이 이제 하자가 생기는 순간 이 과목은 갑자기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오고 하다 보면 이제 성적이 안 나오죠, 당연히. 왜냐면 거기가 자기가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부탁인데, 여러분 저도 영상 찍는 거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거 진짜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찍고 올리고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야. 충전도 맨날 해야 돼. 배터리가 거의 조르라서 이게 뭐 한 1시간 충전해야 돼, 여러분들. 이게 이해돼요?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쉽지 않은데, 근데 제가 찍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 영상을 보면 어쨌든 제 수업을 영상이지만 듣는 거잖아. 그래서 꼭 잘 듣고 필요하다면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영상으로 대체하는데 만약에 좀 영상 들어도 이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저희가 뭐 당분간은 뭐 주말에 2시에 끝나면 시간이 저는 공강이거든. 수업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이용해서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준비하면 2학기 때 여러분들 전부 다 그 학업 우수상 교과 우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희 여기 반에서도 정말 농담 아니야. 여기 반에서도 2학기 때는 좀 교과 우수상 받는 친구들 나오길 바랍니다. 태훈아.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뭐 질문할 거 더 없는 건가? 네. 선생님. 네. 숙제는 어느 정도 양이 나와야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사실 뭐 오늘 나가는 분량만큼 나갈 건데 제가 딱 계획 말씀드리면 이번 특강 때 요거 두 개 다 끝낼 거거든요. 여기 수학상 마지막 뒷부분이야. 이거를요 저희 총 4주잖아. 좀 욕심부리자면 3주 만에 끝내고 마지막 4주 차에는 좀 복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한번 뭐 복습도 할 겸 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욕심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애매하면 뭐 마지막 4주 차에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뭐 적당히 뭐 한 4등분 혹은 한 3등분 정도 나간다 보시면 돼요. 대신에 숙제가 일주일이잖아. 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뭐 방학도 했고 또 아마 몇몇 친구들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출근하시면 뭐 내 세상이다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번에 전화드리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숙제 좀 많이 달래, 숙제 좀.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도 이제 또 나름의 밀당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적당히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의미에서 일주일 숙제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들어보시면 이 책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서 그냥 하시면 금방 합니다. 아시겠죠? 자, 또 질문할 거 있나? 대충 이해했어요? 아, 내일은, 네, 저희 아까 물어봤구나. 저희 시간표 이거 바뀌었잖아, 한번. 토요일 날. 그거 이제 고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 조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잠깐만, 오늘 원래 금요일 날 수업 있는 친구 있지? 영어요? 영어 수업 있는. 저희가 없죠. 여기 반은 영어 수업이 없나요? 원래? 그 월수 그럼 혹시 오늘 원래 뭐 다른 과목이라던가 뭐 스케줄 있는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월수 토반이잖아. 네. 근데 제가 이제 토요일 수업을 금요일 날 한번 옮겨볼 수 있으면 금요일 아예 저녁으로 8시부터 이렇게. 그래서 그게 혹시 가능하면 혹시 그게 여러분들 좋으세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만약에 옮길 거면 금요일 날을 토요일로 옮기는 게 낫지 않나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이 원래 토요일이잖아요. 특강 토요일. 아, 특강 말고 정규 수업 말씀이죠. 정무에서요. 좋아요. 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또 이번에 부모님들 중에서 이게 또 이제 사실 그런 게 있어. 원래 저희 학원 그 시간 배정이 이게 막 저희 마음대로가 아니라 원래 중등부는 가급적이면 주말 수업 배정을 안 합니다, 진짜로. 왜냐면 아직 중학생까지는 그 부모님들 좀 마음이 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지.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고등부부터는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마음 같아서는 고1까지는 아직 애기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예. 아직 여러분들 아직 이제 좀 어리니까 고1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뭐 마음처럼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은 있고 혹시 뭐 가능하다면 뭐 이번 기하부터라든가 해서는 뭐 금요일로 옮기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자 일단 그러면 넘겨볼게요.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날선 유형이고 자 오늘 어쩌면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시고 그러니까 다들 처음 아니라고 했잖아. 뭔가 뭐 기억이 나네요 해서 잘 따라오시고 하면 오늘은 뭐 숙제 검사할 것도 없고 하니까 원래 6시까지거든요. 그 전에 좀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다른 반 그 반은 한 20분 정도 빨리 땄어요. 15분, 20분. 설렌다. 갑자기 좀 설레요. 자, 가슴이 빨리 자, 하시겠다.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빨리 이렇게 그건 아니야. 할 거 다 하면 그래도 뭐 좀 할 게 많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날선 이용 책인 거 다들 아시죠? 근데 혹시 여기 보면 좀 허전하잖아요? 별 적이 없어요. 여기 원래 뭐 있어 여기? 원방 설명. 자 제가 이제 제 꿈이라고 해서 제 꿈이 뭐냐면 책을 나중에 만들어 볼까라는 꿈이 있다고 했잖아. 제가 이제 이번에 요걸 좀 이제 편집하면서 약간 제 나름대로 그동안 이제 좀 불만이었던 부분 여기 설명 다 지웠어, 약간 지웠습니다. 꿈을 이루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책을 만들면 제가 만드는 책에는 이런 게 없을 거예요. 확실히. 왜 저는 이런 거 원래 예측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면 좋아해요. 자, 한번 잘 듣고 여러분이 한번 필기도 해보시고 저희가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인데 자, 요게 이제 3단원. 그래, 오랜만에 복습 한번 들어갈까? 혹시 우리 3단원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유형의 이동? 요거 말고 도형의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의 어떤 원래 3단원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설명할 때마다 했던 말 또 할게요. 도형의 3요소가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배우는 순서가 첫 번째 점에 대해 배웠잖아. 자, 다 쓰지 않을게요. 점에 대해서는 뭐 배웠죠,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거리 구하는 거 배웠고요. 또 내분점, 외분점, 중점, 무게중심 이런 것들 배우면서 평행, 사변형 이런 도형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중학교에 배웠던 그 도형들을 좌표로 다 옮긴 거잖아. 그치? 그 두 번째 뭐 배웠지? 선 배워. 그 다음에 선. 자, 선. 그러니까 선이란 게 여러분들이 아는 뭐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직선의 방정식 뭐 일치함수 같은 거. 근데 자 거기서 이번에 신상이 두 가지라는 거야. 첫 번째가 뭐? 수직이다. 자, 오랜만에 보세요. 수직의 조건이 뭐예요? 기울기 곱한 게? 자, 까먹으시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두 번째, 뭐 배웠더라? 뭐 그런 것도 사실 배웠지만 제가 지금 문제는 사실 그런 것들은 그냥 응용하는 것들이고 새로운 거. 힌트. 점에서도 구해봤던 걸 또 구합니다. 거리를 구해봐요. 무슨 거리? 상위방향은 두직선. 그것도 하지만 그 전에 아는 거 공식 하나 배우잖아. 점과 보통 D라고 불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기억나세요? 오늘도 필요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번 시험범위였고, 그러니까 이번 시험범위가 이제 공식적으로 요 다음부터 이거 원래 이제 점선 면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제 면이라고 불렀지만 모든 면을 다 알 수는 없고요. 무슨 면? 원. 여기 있는 원이라는 걸 배우자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너네가 이번 시험이 여기부터거든요. 근데 사실 말장난인 게 이거 나옵니다. 왜? 당장 오늘도 이 직선 나올 거고요. 그리고 뒤에 가시면 마지막에 네 번째 미리 말할게. 아까 혹시 표지 봤어요? 원의 방정식과 뭐 배운다고?
이동이란 거래, 즉 위에 있는 이거 세 개를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말장난인 게 여기 가보시면 이거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뭐 내분점 구하기 시킨 다음에 걔네들을 움직이겠다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뭐 공식 정도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한 건 안 나올 건데 나오긴 나올 거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아무튼 오늘은 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역시나 자, 위에 제목을 보시면 그냥 원이 아니죠. 원의 뭐? 방정식. 이게 또 이제 방정식이란 말은 여기 있는 원을 어디에다가 옮기겠다? 좌표에다가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단원 내용 자체가 중학교 내용인데 다 좌표로 가요. 기본적으로. 그럼 자,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제 다른 반도 질문을 했었거든요. 자, 질문한 개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지난 겨울방학 때도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랑 했던 친구들은 어렴풋이 심지어 겨울방학 때 교재가 날선이었어요. 어렴풋이 기억날 겁니다. 자, 질문. 동명아, 그 원이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원이 그럼 뭐죠? 동그라미. 와, 이거 신기하게 어디 다른 반도 동그라미래요. 자, 사실 이 답변은 초등학생들 원이 뭐야? 이거요. 뭐 이런 원인가? 뭐 이런 거라고 보통 말하잖아. 근데 우리는 좀 이제 우리 얼마 전에 혹시 그 명제 시간에 정의란 말 배웠지? 어쩌면 지금 묻는 거 원의 정의를 묻는 거예요. 제가 아마 오늘 중간중간에 명제 배우고 왔잖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쓸 수가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다시 원의 정의가 뭘까요? 아는 친구. 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 같은 거리 정의. 지금 점들을 찍어요. 근데 잘했다. 자, 맞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밑에 필기해 볼게요. 자, 일단 이걸 왜 묻냐면 너네 괴롭히려고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 방정식이 결국 이 정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정의를 알고 있냐라는 거야. 출발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멋있는 말 배웠으니까 제가 정의라고 좀 써볼게요. 자, 원의 뜻. 정의는 뜻이랑 같은 말입니다. 자, 원의 뜻이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걸 조금 다듬어서 써볼게요. 어떤 한 고정된 점이 있어요. 한 고정된 점에서 뭐 자,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자, 마지막 뒤에 여러분들 뭐라고 쓰면 좀 매끄러울까? 무수히 어떤 점들을 모아놨다? 그렇게 봐도 되고요. 사실 여기 마지막에 쓰는 멘트가 여러 가지 멘트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지난번 시험번 때 해봤던 멘트를 써드릴게요. 거기에 조금 저희 친숙한 걸로. 자, 이런 자,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이 어쩌면 그리는 도형이라고 표현해볼까? 자, 사실 뒤에 있는 이 문장은 좀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지만 일단 지난번 좀 시험 대비 때 했던 작업을 좀 접목할 거라서 그때 봤던 이 표현 점들이 그리는 도형이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이해 안 되는 친구들 하나 이제 참고하실 게 너네 혹시 초딩 때 원 그리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컴퍼스. 실제로 컴퍼스.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을 그릴 때 그 컴퍼스를 참고하시면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럼 가볼까? 사실 여러분들 컴퍼스의 첫 번째 한 고정된 점이라 써있는 요거 있잖아요. 여기 혹시 컴퍼스의 어딘 줄 아세요? 보통 뭐 뾰족한 점이 하나 있어요. 딱 찍잖아요. 거기를 말한다라는 거야. 그럼 제가 여기 밑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상의 여러 한 점을 어쩌면 기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요 점에서 자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그릴 때 그다음 뭐예요? 컴퍼스를 벌리죠. 자, 뒤에 보시면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벌리는 거잖아. 제가 편의상 일정한 거리를 뭐 이 정도 한번 벌려볼게요. 자, 일정한 거리 저만큼 벌리면요 거기에 떨어진 어떤 점이 하나밖에 없나요? 여러 개 있나요? 점들이란 말은 이게 한 개가 아닙니다. 왜? 거리가 요만큼이 봐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습이 많을 거란 말이지. 혹시 한번 제가 잘 그리고 있나요? 벌써 보시면 어때요? 약간 나름 느낌 있나? 네. 느낌 없어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리시면 요게 뭐다? 요게 이제 원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이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위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써있고 자, 아직까지는 놀랍게도 중학교 내용이야. 복습이에요. 자, 우리 여기 있는 고정된 점 혹시 이 점을요 보통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자, 하나 구분하실 게 써드릴게요. 밑에 중점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원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리고 지금 중심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미들이 오히려 중점이고요. 센터. 자, 앞으로 저희가 앞으로 이 중심을 의미하는 점을 표현할 때 앞으로 점 C, 교재 점 C가 많은 게 보통 중심을 센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이라는 게 첫 번째 파츠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에서 중요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저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뒤에 있는 일정한 거리만큼이라고 써있잖아. 혹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는 표현이 있지? 저게 이제 반지름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반지름 나타낼 때는 어떻게 많이 표현해? 보통 소문자 R로 많이 표현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차피 이 그림에 표시해보자면 여기가 지금 점 C인 거고요. 요 길이가 R일 거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또 복습하는 중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우리 이제 이번 페이지에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원을요 어디에 옮기자? 그러니까 우리 3단원 내내 그랬잖아. 평행 사변형도 좌표로 옮기고 마름모도 좌표로 옮기고 다 좌표로 갔잖아요. 이 원도 좌표로 갈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이 그림에다 그냥 덧붙일까요? 어떻게 하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로. 자, 여러분들은 공간 좀 이쪽으로 해요. 저는 좀 좁은데, 자, 이런 식으로 좌표로 옮겨서 이 원을 식으로 좀 만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식으로.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걸 식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릴 건데, 혹시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 시험 대비할 때 그 내용 기억나세요? 즉 사실은 마지막에 이 문장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는 게 혹시 그 문제 기억나? 어떤 점들이 보통 문제에 따라서 뭐 그린다, 그리는 도요, 혹은 나타내는 도요, 혹은 뭐 자취라고 해서 제가 막 수업 시간에 뭐 주인공이다, 뭐 조연이다, 관계식이다 그런 말 기억나세요? 사실 여기 있는 원의 방정식도 그거를 기억하시면 그걸 응용해서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오랜만에 지금부터 식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제가 막 그 당시에 첫 번째 항상 주인공이란 게 있다고 했어요. 이 문장에서. 자, 이 문장의 주인공이 누구죠? 보통 그 마지막에 뭐가 그리는 도형 나오면 제가 이 친구를 뭐 소위 주인공이다, 자, 주인공이다 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기억나는 친구, 제가 이 주인공은요 보통 어떻게 두라고 했었게? 주인공한테 XY를 두라고 말한 적 있을 거예요. 저희가 결국 만든 식은요 XY에 관한 식인데 이 친구 주인공한테. 그래서 이 점, 어차피 이 점이 이 그림에서는 이 점을 말하는 거죠. 이 점. 자, 이 점, 그래 이름도 하나 줄까요? 점 P라고 이름도 하나 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그 주인공한테는 자, X, Y다 라고 준다고. 지난번 시험 때 한번 제가 심지어 수업 자료 기억나세요? 하나 들여가지고 소개한 적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리고 자, 두 번째 뭐가 있다고? 주인공 말고 제가 쓰는 말이 조연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인공을 묘사하려면 보통 앞에 보시면 어떤 조연 같은 게 나와 있을 때가 있고 안 나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야. 저 혹시 이 문제 지금 조연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점이 지금 앞에 보시면 어떤 점? 요 한 고정된 점 얘 있잖아. 자, 오랜만에 썼으니까 요게 제가 쓰는 말 조연이라고 부를까요? 요게 어쩌면 요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조연이 없잖아. 혹시 조연이 없을 때는 뭐라고 둔다고 배웠지? 자, X, Y는 주인공이었고요. 조연은 A, B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 있는 원의 중심, 얘가 어쩌면 조연인데 이 조연을 제가
A, B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중심을 A,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혹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 소위 관계식이라는 거예요. 관계식.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이미 그림 안에 관계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만드시면 이제 이 친구 식이 나오거든요. 자, 어떤 식이죠? 보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원의 중심이고요. 여기 우리가 표현해야 될 그 주인공 점P라고 부를게요. 얘네 둘인데 지금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예요? 저걸로 식 만들면 되겠네요. 어떤 느낌으로? CP의 길이가 R인 거 맞아요? 사실 이게 이제 어쩌면 관계식인 거예요. CP의 길이가 R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자, 식을 만들어 보시면 이제 오늘 어쩌면 이 내용이 다예요. 오늘 어쩌면 정말 이 내용이 이제 새로운 내용 답니다. 그러니까 원은요 생각보다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한번 살 좀 붙여볼게요. 혹시 여러분 얼마 전에 배웠는데 요거 무슨 기호인지 아세요? 같다. 다른 말로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이잖아. 요게 무슨 기호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란 기호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는 얘랑 같은 말을 쓸 거라고요. 아시겠죠? 쌤 근데 이건 여담인데 쌤 근데 이렇게 아는 저희가 아는 같다란 기호가 있잖아요. 그런 말 쓰잖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써보면 알겠지만 이 기호가 조금 단점이 있어요. 특히 이런 상황인데 저희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거는 지금 어떤 의미가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얘랑 다 같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느낌의 같다가 아니라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인데 다른 어떤 식을 만들고 싶은 그런 상황이잖아. 그럴 때는 요 기호를 쓰는 게 좀 깔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아무튼 CP 여러분 혹시 오랜만인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안 까먹었겠죠? 당연히. 자, 루트 씌운 다음에 어떻게 구한다? 이제 x끼리 뺀 거를 제곱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빼겠습니다.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생기 요게 이제 반지름과 똑같다. 여기 어차피 저 관계식을 가지고 식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 루트가 들어있잖아. 얘가 좀 쉽네요. 양쪽 식을 뭐 하면 된다고? 자, 지금 나오는 맨 밑에 이 식이 오늘 어쩌면 첫 번째 내용이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앞으로 저희가 이 식을요 뭐라고 부른다? 이 책의 제목이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그냥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나쁘지 않죠. 근데 결국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이게 자 뭐냐면 원의 방정식 유도한 겁니다. 자, 어디서부터? 이게 원의 정의거든요. 그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웠던 이런 뭐 주인공이나 조열이다 이런 걸 좀 할 줄 아시면 이렇게 식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구경해보고 밑에 문제 풀러 갈게요. 설명 다 했습니다. 자, 다시 그 원에서는 중요한 파츠가 크게 몇 가지다?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 자, 중심이라는 게 중요해요. 중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앞으로 원 배울 끝날 때까지 항상 원이 나오면 중심이 누군지 이런 것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 반지름인데 다들 혹시 여기 지금 시간에 중심과 반지름 들어있는 거 보이세요? 자, 먼저 중심은 지금 어떻게 들어있지? 여기가 지금 A인데요. 지금 중심이 약간 어떻게 들어있어요? 원래 중심이 A, B였잖아. 여기는 지금 맞습니다. 부호가 약간 반대로 들어있는 거 보이세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들어있잖아. 해석할 때는 또 역시나 반대로. 그러니까 너네 이제 오늘 이 말도 많이 할 건데 너네가 아는 것 중에 참고할 만한 게 2차 함수의 꼭지점. 다들 꺼낼 줄 아시죠? 예를 들어 자, 얘 2차 함수 맞나요? 자, 꼭지점 몇 콤마 몇이에요? 너네 꺼낼 때 얘 어떻게 꺼내? 반대로 이렇게 되잖아. 그런 식으로 꺼내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꺼냅니다. 하나 더. 자, 얘 지금 반지름 있는 거 보이지?
반지름 일단 오른쪽에 있잖아. 그 다음에 주의할 게 반지름이 그냥 있니 어떻게 있니? 이게 제곱으로 있거든요. 지금 해석할 때도 이걸 제곱으로 있으니까 제곱 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간단하게 스피드 퀴즈 하나 해보고 이제 밑에 먼저 풀어갈게요. 설명은 정말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공부 잘 하시려면. 자, 문제 내볼게요. 자, 앞으로 이런 식 나오면요. 이거 이상한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무슨 식이라고? 예쁜 식. 원을 자, 좌표로 옮기면 이런 모양의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원의 방정식입니다. 아, 여담인데 지금 얘는 함수가 아닌가요? 우리 조만간 함수 배우잖아. 그때도 말하겠지만 얘는 함수는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원의 방정식이라 불러야 됩니다. 자, 다시 얘 그럼 통하죠. 중심 몇 콤마 몇이야? 반지름은 2. 이거 4가 아니라 오른쪽 해석하실 때 2의 제곱 반지름 2라는 거야. 한 번 더. 자, 얘. 자, 예은아. 자, 요거 중심 몇 콤마 몇이에요? 반지름 5가 아니라 루트 5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문제 볼까요? 자, 밑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방금 했던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한번 해볼 시간 드릴까요? 자, 말은 많았지만 사실은 딱 내용은 저기 마지막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옆에 친구라든가 누가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깔끔할 거예요. 아, 그냥 단순히 외워라가 아니라 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는 친구들은 왜 오른쪽이 R 제곱자이며 왜 저렇게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만 지우겠습니다. 자, 뭐 금방 하겠죠? 바로 가볼게요. 자, 도경아, 혹시 이 문제 중심 몇 콤마 몇일까요? 0,0 반지름은? 자, 적으세요. 자, 또 어떤 친구들 쌤 이거 위에 시계 모양이 아닌데요. 자, 위에처럼 바꿀 수 있죠? 없게? 있어요. 자, 한번 도와주고 얘를요 어떻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3 때 2차 함수 오늘 이 말 계속 할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잖아. 봐봐. 너네 중3 때 2차 함수 제 기억에 지금 고1인데 아직 이거 안 되는 친구들 있어요. 얘 꼭지점 몇 콤마 몇인 줄 아세요? 얘도 마찬가지 아이디어였어요. 이런 식으로 0이 있다고 치면 얘도 꼭지점 말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없을 때는 0이 있다 라고 보시라고요. 다시 오른쪽에도 0이 있다 라고 보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 0,0 반지름 1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요거 동명아. 중심 몇 콤마 몇 반지름 얼마죠? 자, 3,0인데 자, 제가 오늘 아마 귀찮아서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중심이라고 한국말로 안 쓰고 점씨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자, 반지름, 소문자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희도야. 243번. 얘 중심 몇 콤마 몇 반지름 얼마지? 다들 이렇게 나오셨나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시면 자, 반대로 자, 예를 들어 247번 먼저 할까요? 반대로 이제 식을 만드는 걸 사실 오늘도 많이 할 겁니다. 사실 왼쪽처럼 뭐 주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식을 만드는 거 또 저희가 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얘 중심이 나와 있고 반지름 나와 있으면 거꾸로 식 만들 수 있겠는지 물어볼까요? 자, 이거 경우나 이 식 뭘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25다. 이렇게 식 만들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 주의하세요. 5가 아니라 5의 제곱. 자, 가끔은요 이렇게도 되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쓰는 게 하나 편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약간 좋은 습관이긴 해요. 왜냐면 같은 말이긴 한데 보통 약간 반지름 잘 보이도록 쓰는 게 조금 더 좋은 습관이긴 합니다. 그럼 처음 할 때는 항상 습관을 잘 들이세요. 한 번 더. 자, 248번입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예은아. 248 혹시 식 만들어 봤어? 네, 9다. 혹은
3의 제곱이다. 다들 뭐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은 저 내용 가지고 식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그럼 자, 다음 장에는요. 저희가 이제 중3 때 2차 함수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부터는요 문제의 컨셉이 뭐냐면 자, 중심과 반지름을 그냥 안 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씩 뭔가 덜 주거나 그런 문제가 나와도 저희는 식을 만들 줄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 자 251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읽어보시면 얘는 지금 뭐가 안 나와 있어요? 반지름이 없네. 대신에 뭐가 나와 있어요? 어떤 한 점을 지난다. 태용아, 우리 보통 수학에서 지난다. 뭐 하는 얘기지? 저게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미 뭐 느낌 오시는 식으로 그 느낌대로 풀면 됩니다. 저는 이런 것도 진지하지 않길 바래요. 그냥 뭐 이미 아는 느낌인데. 자, 다시. 일단 어쨌든 중심이 나와 있으니까 식의 뼈대를 만들 시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난다. 대입해가지고 뭐 반지름이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다들 한번 보니까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저도 바로 가볼게요. 중심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실 때 반대로 넣으셔야 되고요. 자, 오른쪽에 반지름 모르는 상태니까 R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시면 뭐가 나와 있다? 얘를 지난다. 보통 지난다는 대입하는 얘기입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통합 여기다가 2,3 대입하면 뭐 나와요? 왼쪽이 1 나오나? 그럼 이제 R의 제곱이 얼마나 얘기야? 1이란 얘기고, 그럼 뭐 굳이 말하면 R은 얼마나 얘기죠? 자, 당연히 반지름은 양수가 돼야 돼요. 이거 양수입니다. 왜? 길이잖아. 양수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식 만드는 문제니까 최종 정답을 쓸 때는 뭐 식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이거는 더 안 해도 괜찮을까? 동영은?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자, 뭐 이 정도는 뭐 껌이잖아. 자, 오른쪽 유형 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벌써 다 푼치겠네. 자, 위에 올라가시면 유형 3번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뭐 좀 시험이 나올 만한 그런 유형인데, 자, 밑에 역시나 주어진 조건을 한번 읽어보시고 역시나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어떤 조건을 주는지 자,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이번 문제 읽어보시면 동영아 밑에 있는 두 점이 지금 무슨 점이래? 중요한 거는 그 앞에 단어도 중요한데. 자, 밑줄. 자, 얘가 지금 뭐라고? 자, 그럼 지름이 뭔지 알지? 그 지름에 양 끝점을 내가 주겠다라는 문제예요. 다시 제가 3단원 내내 좀 뭔가 어려우면 그림을 그려봐라. 노래를 불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범위에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역시나 나중에 어려워지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한번 간단히 그려볼까요? 다들 혹시 지름의 뜻은 먼저 아세요? 이거는 잘 몰라 보통. 지름이 뭐예요? 지나는 뭐? 직선. 좀 정확한 말 말해줄게. 너네 혹시 그 원에서 이 선 이름 먼저 아세요? 이 선. 이 선이 한 글자로 현. 저희 다음 주 특강 시간에 요거 관련 문제가 나옵니다. 요걸 저희가 이제 현이라고 해요. 현. 근데 어쩌면 원래 지름의 뜻은요 이런 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게 너네 머릿속에 지름의 이미지 아니에요? 근데 그럼 혹시 이것도 현인 거 아세요? 보기에 따라서? 근데 현 중에서 얘가 뭔지 알아요? 제일 긴. 가장 긴 현이야. 사실 그렇게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얘가 현 중에 제일 긴 현입니다. 혹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자, 요게 지름이잖아. 그게 이번 문제 자, 뭐 나와 있다고? 지름에 자, 적당히 그려보는 겁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지름의 양 끝점. 현재 이런 상태라는 거 아시겠어요? 자, 질문. 이런 상태면요. 저희가 원방 구할 때 필요한 게 두 가지거든. 첫 번째 뭐 필요해요? 중심. 혹시 우리 이제 중심 구할 수 있겠나? 네. 상황 이해하시죠? 아, 이게 중심을 구할 수 있겠다는 거야. 도와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자, 이 중심은요, 뭘로 구하는데? 중점.
AB의 중점으로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별표 친 이유가 선생님들이 딱 좋아할 만한 문제, 그냥 딱 좋아할 만해요. 딱 봐도 이제 그냥 배운 것들 같이 건드리는. 자, 여러분 오랜만에 혹시 안 까먹은 것처럼 중점 구할 줄 아시죠? 자, 중점 구해보시면 중심 몇 콤마 몇이죠? 자, 중점은요 평균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x끼리 더한다 나누기 2, y끼리 더하면 나누기 2,3이다. 중심 구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반지름 필요한데, 너 혹시 이 반지름도 혹시 구할 수 있는 거 아시겠어요?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A랑 중. 어쩌면요, 자 방법을 한 두 가지 말해줄까? 첫 번째는요, 지금 AB가 뭐라고요? AB가? 이게 지름이잖아. 그럼 반지름의 뜻이 뭔지 알아? 어쩌면 지름의 뭐 절반이죠.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혹은 저희가 지금 위에서 중심 구하고 왔잖아. 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반지름을 직접 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둘 중에 아무거나 이용해서 여기 있는 반지름 구하는 곳이 이제 지난번 시험 범위 점과 점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라서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시험 범위는 3단원 전체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까먹지 마세요. 자, 아무튼 자, 둘 중에 아무거나 이용해서 구해보시면요, 혹시 반지름 얼마 나오세요? 그래서 자, 저는 한번 요걸로 구해볼까요? AC로.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맞아요? 자, 반지름 얼마다? 루트 5니까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원의 방정식까지 써야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 거 맞나? 오른쪽에 루트 5의 제곱 쓰는 자리입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258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별표를 친 이유는 뭐 저런 이유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스페셜하잖아요. 네. 사실 바로 왼쪽 유형은 뭐 지난단은 별로 스페셜하지 않거든요. 너무 흔한 유형이라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뭐 함수라던가 이런 좀 특별한 것들, 그런 것들 몇 가지는 좀 보통 잘 해야 돼. 뭐 가령 옛날에 그 2차 함수에는 축의 방정식, 뭐 그런 것들을 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건 스페셜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해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밑에 있는 258번 다들 뭐 금방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뭐 금방 끝날 거예요, 생각보다는. 자, 258번입니다. 자, 얘 도경아, 자, 얘 혹시 중심 몇 콤마 몇 나왔어? 네, 중심은 다시 한번 AB의 중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1. 자, 얘 반지름은요, 도훈아, 반지름 혹시 뭐 나왔어? 루트 5. 다들 루트 5 나오셨나요? 이 친구도.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면 최종적으로 원의 방정식을 쓰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못 푸는 문제입니다.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정도는 뭐 그렇게 하고. 다음 장. 자, 다음 장도 계속 이어지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래, 이번 유형도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이게 원이라서 가능한 문제가 있어요. 원이라서. 뭐 다른 2차 함수라든가 이런 애들도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얘는 원이라서 가능한 유형입니다. 자, 어떤 문제?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263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역시나 뭔가가 나와 있고 뭔가를 덜 주고 식구해봐라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 어떤 걸 주고 어떤 걸 덜 줬는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럼 혹시 요거 263에 지금 나와 있는 요거 위에 읽어보시면 지금 뭐 줬어요? 중심.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감사하게도 중심은 나와 있네요. 센터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가 안 나와 있지? 우리가 중심 말고 반지름이 필요한데, 자, 반지름 대신에 뭐가 나와 있다? 자, 오른쪽에 밑줄 한번 볼까? 어떤 접한다라는 상황. 이게 너네가 아는 말 중에 뭐 소위 위치 관계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X축이랑 이 원이랑 어떤 상태라고? 접하는 상태라는 거야. 다들 혹시 접한다라는 상태의 이미지를 알고 계시죠? 말을 시켜볼까? 오른쪽에 공간이잖아. 여기다가 중심이 요건데 X축에 접하는 원 하나 그려봐. 한번 간단히 그려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원을 그리는 건 처음이긴 한데 뭐 원 그냥 그리시면 돼요. 중심 딱 찍고 그러니까 컴퍼스처럼 그리시면 됩니다. 찍고 이제 원을 그리는데 X축에 접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는 그릴 수 있거든요. 그려보시면 이거 반지름 그거에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페이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외울 건 딱 하나입니다. 맨 첫 번째 내용. 아시겠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 지금 중심이 얼마냐면 중심이 4,3 중심이 4,3 이고요. 그리고 자, 도와주세요. X축. 자, 여기가 지금 X축인데 요게 지금 뭐 하는 원이라고요? 뭐 하는 원? 내가 혹시 접한다고 뭔지 알지? 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원 그리면요. 얘 지금 접해 안 접해? 안 적어요. 우리 보통 접한다는 상태는 약간 어떤 식으로 만나야 돼요? 뭐 쉽게 말하면 한 점에서 약간 만나는 그런 스치듯 만나는 그러니까 너네 작년도 해봤잖아. 작년도 중3 때 원의 접선 배웠잖아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야. 지금 어떤 그림이다? 그려볼게요. 대충? 대충? 이런 느낌이란 얘기죠. 요게 지금 이 문제 상황입니다. 접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림 보시면 갑자기 반지름 보이지 않으세요? 얘가 반지름 얼마지? 반지름은 여기 3이네. 자, 결론입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이 접한다 문제는요. 결론입니다. 이 접한다 문제는요.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필기해볼래? 이 접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심이랑 반지름이 관계가 없어요. 보통은요, 중심 따로, 반지름 따로인데, 이 접한다 문제가 나오면 뭐가 생긴다? 중심과 누구? 중심과 반지름 사이에 뭐가 생긴다? 관계가 생기는 문제예요. 즉, 중심 안에 반지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을 딱 보면요. 제가 반지름이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반지름이 누구다? 어쩌면 필기하자면 반지름이 여기 x, y 중에서 이 친구 가지고 반지름을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외울 친구들이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식처럼 이해부터 하시고. 자, 다시 이번 페이지는요. 어디 축에 접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처음 초보일 때 한번 그려보시면 이게 반지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문제는요. X축에 접한다 그려봤더니 이런 상황이고 그림을 가만 보니까 여기 중심에 있는 Y좌표 이 Y 값이 곧 반지름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해서 그 다음은 식 만드시면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 밑에 있는 264번 자, 밑에 있는 264번 자, 일단 시간 관계상 그냥 반지름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식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자, 밑에 264는요. 여기 혹시 동명아 반지름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 주의할 점. 자, 우리 지금 X축에 접하는 상황이니까 혹시 약간의 느낌 와? 이 둘 중에 누구랑 관련이 있을까? X좌표랑 Y좌표. 이거 하나 외우면 괜찮아요. 이제 X축에 접할 때는 반대편 Y좌표랑 관련이 있는데 자 이거 말씀하실 때 얘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반지름은 뭐라고 말해야 돼? 그냥 2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필기하자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너네가 아는 기호 중에서 이 절대값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2라 나오면 실제로 찍어보시면 길이로 볼 때는 2로 보셔야겠죠. 자 절대값.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절대값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265번 문제. 요거 혹시 태용아, 얘는 반지름 얼마일까? 이 친구 절대값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문제 밑에 가볼게요. 자, 266번은요. 자, 이 문제는 기도야. 자, 중심이 3,5고 이번 문제는 y축에 접한대요. 얘 반지름 얼마나 되니? 자, 이번 경우는 이 친구.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x쪽이랑 관련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약간 공식화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269번. 이번엔 심지어 어떤 상황이다? x축, y축 둘 다. 너희 혹시 이거 그림 이미지 아시겠어요? 자, 한번 그려볼래? 제대로. 이거가 사실은요, 저희 나중에 유형 문제 풀 때 이 셋 중에서 얘가 좀 많이 핫하긴 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둘 다 접하는 그런 상황. 얘 한번 그려보시면, 여러분 얘 그려보시면 어디에 그려져? 약간? 여기가 1,1이잖아.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1사분면 귀퉁이를 딱 찾은 요런 원이 위에? 자, 요런 모양의 원 맞나요, 여러분들? 요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둘 다 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x랑 y. 아니요. 둘 다 절대값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래야 되는 거니까. 이해돼? 그럼 얘는 당연히 반지름 얼마다? 1 되겠죠.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장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다음 장까지가 약간 식 만드는 내용이고, 자, 왼쪽에 있는 273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오늘 이번 교재 맨 앞에 있던 첫 번째 문제 똑같이 또 식을 줍니다. 식을 주고, 저 위에 읽어보시면 뭐고 여러분들? 중심과 반지름 구하세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원이 아닌데요. 자, 제가 오늘 말 나온 김에 적으세요. 오늘 제가 그 2차 함수 중3 때랑 많이 비교하고 있는데 중3 교재에도 이 순서거든요. 어렵지. 자, 요거 2차 함수인 거 다들 아시죠? 자, 근데 혹시 이거 배운 다음에 뭐 나오는 줄 아세요? 자, 이거를 뭐에 연결하고? 그럼 얘를 전개하시면요. 소화줄레이 전개하면 뭐 나와요? 이런 식이 나왔었지. 어쩌면 이번 페이지가 이런 게 나와 있는 페이지라 보시면 돼요. 다시 얘 지금 원을 뭐에 놓은 거게? 앞장에 원의 방정식을 전개해 놓은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희는 반대로 뭐 하면 될까요? 저희를 다시 이제 묶어서 표현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자, 용어 하나 소개해 드릴까? 저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것들을 보통 혹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이런 모양을 표준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에요. 그런데 자, 밑에 있는 요거 무슨 형이게? 일반형. 이런 말도 알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 여기 어쩌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이번 페이지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페이지입니다. 그럼 자, 다들 혹시 저보세요. 다들 혹시 이거 반대로 갈 줄 아시죠? 당연히 이제 2학기 올라가 할 줄 알잖아. 이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서 대신 이거를 두 번 하시면 됩니다. x에서 한 번, y에서 한 번. 자, 해볼 시간 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 페이지도 사실은 새롭지 않아요. 왜 우리 그동안 2차 함수를 그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떤 친구들은 암산도 되게 잘할 거예요. 팍 그냥 바로 완전 제곱식을 두 번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원의 방정식 모양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자, 일반형 나오면 뒤도 보지 말고 바꾸세요. 그게 더 좋은 습관이야. 그리고 책에 따라서 뭐 일반형 버전의 뭐 반지름, 중심과 하는 공식이 따로 있는 책도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번 말했을 거야. 이제 1학기 내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나도 와서 이제 뭐 이런 공식도 있던데 하시잖아요. 여러분 공식은요 대박 많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너네 뭐 유튜브라도 검색하면 공식 진짜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필요하면 소개를 하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만 할 것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이 정말,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정말 많이 난다. 그러면 공식을 외울 건데,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웬만하면 몇 개 없는 거 가지고 계속 만드는 걸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공부하기에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거 공식 외우지 말고 그 식 바꾸는 거 연습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자고? 우리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 바꾸는 걸 두 번 할게요. 자, 보세요. 자, 혹시 여러분들 요거 중3 때처럼 바꾸시면요. 혹시 이 정도는 암산되려나? 얘 완전 되고 혹시 뭐 만들어져? 근데 뒤에 뭐 빼줘야 돼? 요거 이제 1 하나 빼줘야 같은 거죠. 오케이. 한 번 더. 자, Y에서 할게요. 자, 혹시 그럼 요거 뭐 나오세요? 그리고 또 빼기 1.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거 안 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식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단계는 요거 계산해서 반대편 이항하시면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냐는 거야. 그리고 이번 문제는요. 자, 위에 문제가 이거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심과 반지름. 또 저한 다음 시간에 쌤 이거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여러분 삼지 틀린가 그러면? 수학은요. 오바도 하지 말고 딱 시키는 거 시키는 거.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심의 1, 마일, 반지름 1 맞나요? 이런 식으로. 혹시 뭐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밑에 있는 거 한 번 더 해봐.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사실은 이 정도 어떤 스탠스로 특강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내용 자체가 그냥 뭐 근데 이제 어려운 친구들이 왜 어렵냐면 제가 오늘도 계속 하는 얘기가 뭔가 참고를 하잖아. 옛날에 배웠던 뭐 2차 함수라든가 뭘 참고하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수학을 어려워한다는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 참고할 게 없어요. 걔네들 계속 못했으니까 뭐 또 참고 안 돼. 근데 그러면 이제 걔는 힘들죠. 그냥 생으로 해야 돼. 그런 거구나. 자, 가겠습니다. 자, 얘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보는 고인물의 실력도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냥 암산을 굳이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하자면 혹시 이건가? 저 어때요? 약간 좀 빨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숙제할 때 지겹잖아. 똑같은 게 책 2권이 더 있으면 뒤에 보시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2번째, 3번째 할 때는 뭔가 나름대로 뭔가 게임처럼 내가 주어진 시간 한번 재보시고요.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내용 가겠습니다. 278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자, 식 안에 보시면 식 안에 보시면 어떤 거 보이세요? 이것도 사실은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야. 이제 약간 반대로 뭔가 식이 또 미완성입니다. K가 들어있잖아. 그리고 자, 위에 읽어보시면 어떤 말 나와 있다? 원이 되도록 하는 자, 뒤에 힌트 겸 필기를 해볼게요. 사실 보통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제 되도록 하는 이란 말을 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약간 사실은 좀 불친절해요. 문장이 좀 내가 조금 그렇긴 해요. 어색한데 필기할게요. 원이 이 되도록 한다는 말이 뜻보다 되도록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또 다시 한번 정의가 되는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사이에는 어쩌면 조건이라고 추가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어떤 문제냐면 지금 K가 뭔지 모르잖아. 근데 K가 뭐냐에 따라서 가끔 원이 안 되게 만다는 거예요. 즉 이 문제는요 원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원이 잘 정의가 되도록 하는 그런 K의 조건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일단은 모르겠지만 자 밑에 다 보세요. 요거 원의 방정식 무슨 형이라고? 이런 게 일반형이잖아. 앞으로 일반형 나오는 순간 뭘로 바꾸시라고요? 바꿔봐. 1단계는 당연히 표준형 바꾸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습관을 많이 만들라는 게 일단 바꾼 다음에 그리고 어쩌면요 제가 아직 말을 안 했지만 너네가 이제 그 식을 가만 보면요 K가 있는 위치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중심과 반지름을 상상해 보시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약간 수업 컨셉이 자연스러움이거든요. 실제로도 좀 자연스럽게 하세요. 수업 약한 친구들은 매번 부자연스러워. 뭔가 계속 삐거덕거려요. 이게 뭔가 기름칠 걸린 건지 뭔가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이런 자연스러운 걸 잘하는 친구들은 수학이 되게 재밌는 거야. 별로 실제로 할 것도 없어. 그냥 이게 단데 뭘 더하지? 뭐 영어처럼 배시가 뭐 영어 단어 외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만 외시면 돼요. 하나만. 나머지는 이해를 해. 자, 가겠습니다. 자, 역시 한번 원의 방정식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또 한번 고인물의 실력 보여드리면, 혹시 이거 맞나 근데? 뭐가? 이거 맞아요? 오, 잘했다. 여기 원방이죠.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 복습 도와주세요. 자, 이게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에요? 이게 지금 반지름은 뭐라고 써요? 루트. 자, 다들 혹시 이건 거까지는 아시겠어요? 참고로 여기 K라는 거는 일종의 숫자야, 숫자처럼 취급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 문제가 원이 되도록 하는 그런 K의 조건 구하는 문제라고요. 근데 지금 K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게 반지름 쪽 오른쪽에 있는데 심지어 K 바깥에 뭐가 있다? 자, 이 문제 컨셉입니다. 루트 안에 K가 들어있네. 그럼 너희 혹시 여기 안에 들어있으면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세요? 뭐를?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만약에 음수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 자리가 음수면 너네가 하는 허수라는 게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반지름 길이라는 거는 실수거든요. 안 됩니다. 또 뭐가 안 되는 줄 알아? 이 자리 음수 안 됩니다. 또 0은 돼 안 돼? 솔직히 음수 안 돼요? 0은? 0도 안 돼. 왜? 이게 0이면요 반지름이 0인 게 뭐예요? 그럼 뭐야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뭐밖에 안 된다는 거야? 신기하세요? 이게 이 문제 컨셉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문제가 딱 나오면 보통 이제 보통 중심에서는 별 문제가 안 생겨요. 하지만 중심에서는 양수는 0이든 상관없잖아. 근데 이 반지름 오른쪽 자리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보등식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뒤에 풀어보시면 이 문제의 정답이 나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의 조건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해하시고요. 마지막 내용 282번까지 소개드리고 잠깐 쉴게요. 자, 이 문제도 이제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약간 수업 컨셉이 이런 식이야. 식을 주고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꾸로 식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자꾸 묻고 있는데, 자, 혹시 그럼 이번 문제는요 밑에 주어진 조건이 뭐가 나와있게? 얘 어떤 세 점이 나와있지. 위에 표기해볼래? 얘는 세 점도 세 점인데 어떤 세 점이다? 어쩌면? 그냥 어떤 아무 세 점. 그림으로 묘사하자면 세 점은 세 점인데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뭐 지나는 세 점이 나와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것도 중3 2차 함수에 나올 유형입니다. 그 당시에도 거의 마지막 쯤에 나온 유형이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럼 또 말 나온 김에 그럼 중3 때로 가볼까? 사실 이 세 점에다가 중3 때는 2차 함수를 붙여도 말이 돼요. 그럼 중3 때 기억나는 친구 이런 식으로 세 점 주면요 어떻게 푸는 줄 아세요? 보통 이런 식으로 아무 세 점 주면요 어떤 식으로 그렇게? 어디에 들어가? 자, 우리 아까 배운 말 중에 표준형, 일반형 있잖아. 다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게 2차 함수의 무슨 형이에요? 표준형. 보통 표준이란 말은요 많이 쓰는 모양이다라는 거야. 예쁜 모양이에요. 얘가 왜 예뻐? 여기 안에 뭐 들어있길래? 꼭지점 들어있잖아. 자, 얘를 전개한 게 무슨 형이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똑같아요. 그 당시에도 이 두 개 배워서 막 식 만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식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 이 식 쓰려면
너네가 이 식으로 식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뭐는 알아야 돼요? 어떤 꼭지점을 알던가 뭔가 계획에 관한 힌트가 나와야 얘를 써요. 근데 그런 걸 모를 때는요, 무슨요? 우리 그 당시에 이 문제 나오면요, 이 식으로 풀어요, 이 식으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번 문제도 결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무 세 점을 주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 점 가지고 현재 중심과 반대를 알 수 있냐는 거야. 알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야,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무 세 점인데. 이럴 때는요, 필기하겠습니다. 뭘로? 일반형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자. 역시나 중3 때 기억나는 친구들은 또 그거랑 같은 컨셉이니까 또 이제 자연스럽게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다 밑에 써볼까요? 여러분 혹시 원의 방정식 일반형 바로 왼쪽에 보시면 273번부터가 그 일반형식이잖아. 저런 모양으로 식을 만들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처음이니까 도와드릴게요. 자, 보통 일단 맨 앞에는 x제곱과 y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그 다음에 어떤? x가 들어있는 항. 그 다음에 y가 들어있는 항. 그 다음에 숫자로만 되어 있는 상수항. 보통 이런 식으로 뼈대를 세운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번 페이지 전까지는 어떻게든 중심을 알 수 있었잖아. 뭐 그럴 때는 아까 말한 표준형으로 식을 세우시는데 중심을 모르는 이런 경우에서는 보통 일반형으로 식을 세우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자, 얘네 세 개 뭐 하면 돼요? 자, 뒤에 진합니다. 혹시나 뭐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A, B, C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대입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식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 원의 방정식에 관한 분석은 다 끝난 거예요. 뭐 별로 한 건 없지만 오히려 아마 체감상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웠던 처음 1차 함수를 배울 때라던가 오히려 처음 2차 함수를 배울 때보다 체감은 더 쉽다고 느낄 거예요. 왜 뭔가 걔네들과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특히 2차 함수를 참고하시면 쾌적하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먼저 0,0. 자, 0,0 대입하시면 C값 바로 튀어나옵니다. C값 0이고요. 두 번째, 4,0. 자, 4,0 대입하시면요. 다들 혹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맞나요? 네. 자, 여기서 뭐 구할 수 있다고? A값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구한 것들 채워 넣을게요. C값은 0이니까 지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2,2 대입하시면 16 빼기 8이 아니라 뭐야 이거? 4, 16? 16 8. 빼기 8 아니야? 8 마이너스 8 아니에요? 8 플러스 2b는 0 요거 맞나? 이거 아니 8구나 이게 8이죠? 네. 왜 16이냐? 이거잖아요. 여기서 얘네들 지워지니까 B값도 얼마나 되냐? 0이네요. 지워지네요. 세 문제가 최종 정답이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는 0이다. 실제로 답안지에는 이런 모양으로 써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써도 혹은 뭐 오늘 배운 대로 이렇게 쓰면 더 좋은 습관이니까 그러니까 쓰는 버릇 들이는 건 좋아요.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밑에 있는 거 안 해줄까? 오케이. 자, 시작할게요. 지금 시간 5시 10분인데 5분만 쉬었다가 그냥 빨리 끝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정말 쉬었다 할게요.